참 예수님, 오늘은 6월 12일 연중 제10주간 수요일입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계명들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계명을 어기고 또 계명을 어기도록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다. 죄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나쁜 짓을 혼자 하면 불안한데 같이 하면 덜 불안합니다. 남들도 다 이렇게 하는데 뭘 어때? 그래서 가끔 막 정치인들이고 또 법조인들이고 우리 상식으로는 저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어떻게 저렇게 하지? 그들이 죄를 짓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남들도 하는데 내가 이 정도까지 올라와 갖고 이 정도 하는데 뭘 어때? 남들도 하는데 나도 한다는 거죠. 끌어들이는 거죠. 아마 제 나이 정도 되신 분들 가운데 설이 한번 안 해본 사람은 여성분들은 그렇더라도 남자 또 도시가 아닌 시골에서 자란 아이들 가운데 설이 안 해본 사람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복숭아서리, 이 복숭아서리는 밤에 할 때 온몸에 옷을 다 벗고 빨개 벗고 서리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 옷을 나중에 입으면 따가워서 들어가질 못해요. 이 친구들끼리는 그런 정보도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인데 어쩜 그런 정보도 잘 알았는지 뭐 수박서리, 참외서리, 대추서리, 심지어 호박서리도 호박서리 해갖고 호박 부침개도 많이 해먹어 봤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저 혼자 서리를 한 적은 없습니다. 동네 친구들 대여섯이서 밤에 뭉쳐 다니면서 서리를 했습니다. 그땐 걸려도 무릎 꿇고 손 들고 한 번 주인한테 혼나고 또 주인이 밭주인이 옛다 이거 먹어라 하고 던져주면 또 좋아라 하고 그걸 받아 들고 또 이 냇가에 가서 우리끼리 웃으면서 그것을 먹고 즐겼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서리하다 걸리면 하늘나라까지 갈 필요도 없이 이 세상에서 그 밭 전체를 다 물어내야 하는 시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내 자녀가 초등학생 자녀가 중고등학교 자녀가 학원 가서 공부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학원 가서 나쁜 정보를 가장 손쉽게 가장 빠르게 얻을 수 있습니다. 학교 가서 나쁜 정보를 가장 빨리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50, 60 되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음란물을 어떻게 보는지 방법을 몰라서도 못 보는데 중고등학생들은 물론이고 초등학생까지 인터넷에서 음란물을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다고 그럽니다. 죄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반에 한 아이가 인터넷 음란물을 볼 줄 아는 방법을 알면 나머지 아이들한테 퍼지는 건 순식간에 퍼지고 또 다른 아이들도 하는데 나도 보면 어때? 이러면서 그냥 죄에 푹 젖어 들고 그게 그렇게 큰 죄로 나아가는지 모르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죠. 여러분들 멀쩡한 사람이 지하철에서 막 동영상 촬영하고 자기 그 화면에 담아두고 이러는 것이 그 어렸을 때 그 죄에 대한 방어력이 없을 때 또래 집단에서 배운 게 그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 대한민국을 휩쓴 버닝썬 사건도 고만고만한 친구들이 나쁜 짓을 함께 공유했던 것을 우린 잘 압니다. 자랑을 하는 거죠. 또 다른 친구들이 잘했다고 그러고 야 너 부럽다 야 너 그런 것도 하고 그런 동영상을 찍어갖고 서로 나누는 거 이게 죄의 특성입니다. 경쟁에 시달리는 우리나라 청소년 흡연율이 세계 1위인 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공부하는데 스트레스 받는다고 담배를 엄청 피워댑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초등학교 6학년 흡연율이 12%입니다. 100명 중에 12명이 담배를 피는 거죠. 초등학생들도 학원 공부하는데 힘들다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잠시 쉬는 시간에 어둑한 건물 지하 주차장에 옹기종기 모여서 담배를 핍니다. 강남 학원과 근처에 가보면 교복 입은 남학생과 여학생들이 버젓이 빌딩 복도에서 담배 피는 모습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다 제 눈으로 본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부모들은 가장 가까운 이웃인 자녀들을 계명을 어기도록 가르치는 부모들입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을 학교나 학원에 맡겨 또래 집단 아이들만 뭉쳐 다니게 해서는 참된 교육을 할 수 없습니다. 자녀 교육은 가정에서 해야 합니다. 가끔 빗나간 자녀를 데리고 와서 도대체 내 아이가 왜 저렇게 빗나갔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착하고 직장생활 잘하고 성실하고 엄마 성당에 열심히 다니는데 아니 중고등학교 자녀가 술 먹고 담배 피고 또래 친구들끼리 어울려 집에도 안 들어오고 가출하는 이유는 바로 죄에 대항할 충분한 윤리의식이 없는 나이들인 또래 집단들과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철이 들면서 죄를 짓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저 역시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물론 신학교는 좀 이제 그때부터는 상황이 많이 달랐지만은 그때도 뭐 별로 그렇게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남들이 말하는 뭐 탈선 비슷한 거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신학교 들어가갖고 7년 동안 신학교 교육 받으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이런 것은 잘못됐구나. 또 사제로 살면서도 뭐 정말 깨닫지 못한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또 사제로 살면서 뭐 피정을 통해서 내가 공부를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참다하게 산다라는 과정을 하나하나 깨달아 가는데 이건 정말 저는 좋은 교육 과정 또 제가 걸어가는 길이 사제의 길이기 때문에 저 자신을 돌아볼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인식이 분명해졌는데 사실은 철이 들 땐 이미 늦을 때가 많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미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큰 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이게 늦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늦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누가 교육을 해야 되냐면 부모가 교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 환경이 중요합니다. 주위의 계명을 스스로 지키고 남에게 지키도록 가르치는 의인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와 어울리느냐가 중요합니다. 맹자 어머니가 3번 이사했다고 하는 맹모 삼천지교를 우리는 잘 압니다. 맹자는 처음에 공동묘지 근처에서 살았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맹자가 맨날 관 지나가는 거 보고 곡하는 거를 보고 슬픔을 배운 거죠. 그래서 놀 때 맨날 아이고 곡하고 노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보다 못한 맹자가 내 아이가 저렇게 맨날 사람 죽음하고만 접해서 곡만 하니 이거 뭐가 되겠나? 그래서 어려운 살림에도 시장 근처로 이사를 갑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물건을 사고 파는 놀이에 흠뻑 빠져 장사 흉내만 내고 있는 것을 보고 이래서는 내 아들이 장사꾼밖에 안 내겠다 싶어서 다시 이사 가기로 결심을 하죠. 맹자가 주변 환경을 이용한 놀이를 하는 것을 본 어머니는 서당이 있는 조용한 곳으로 맹자를 데리고 이사를 갑니다. 그랬더니 맹자가 맨날 서당에서 글 읽는 소리 이런 소리를 보고 들으면서 글을 읽으면서 독서 삼매경에 빠져 바로 공자와 맹자의 나라 중국의 그 유학을 만들어낸 장본인이 되죠. 내 자녀가 어느 환경에서 자라나 이거 참 중요합니다. 제가 평택 비전동 본당 신부할 때 아버지가 의사인데 아들 이름을 하나는 김대중, 하나는 김영삼으로 지은 아버지가 있었어요. 우리 거기에 시각, 청각, 노인, 장애 요양시설이 있었는데 내가 주일날 오후에 심심하면 거기를 가끔씩 들렀는데 걔네들이 맨날 오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그래서 그 아버지와 나눈 대화가 25년 전 일인데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교육은 해라 해서 안 되고 이렇게 함께 와서 봉사를 몸으로 저절로 하면은
봉사하는 삶을 배우게 될 것이라고 흐뭇해하는 그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잠비아 봉사활동을 올해까지 합치면 7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매년 자녀를 데리고 오는 의사 부모들이 있습니다.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도 있는데 몇 년을 함께 해보니 이 아이들의 변화가 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꿈꾸는 게 아주 많이 달라져요. 초등학교 때 꿈꾸는 거, 중학교 때 꿈꾸는 거, 고등학교 때 꿈꾸는 거. 물론 많은 경우 아이들이 대부분의 의대를 가더라고요. 대부분이. 왜 그러냐면 정말 도우려고 그러면은 의사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해갖고 벌써 7년째니까 4년, 5년 따라오다 보니까 그 의사가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죠. 뭐 공부해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다를 보여주는 거죠. 처음에는 컴퓨터 게임 못한다고 불평하더니 2, 3년이 지나서 아빠, 엄마 병원 이렇게 다녀보니까 그 잠비아 사람들이 맨발로 걸어오는 모습도 보고 하루에 200명, 300명이 오는데 영어가 되니까 말을 해보니까 아침을 굶고 오는 거예요. 너무 멀리서 걸어오니까 막 한 5시간, 6시간, 8시간 이 치료하고 눈 치료한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아침 못 먹죠. 또 갈 때 못 먹죠. 이 사정을 한 우리나라의 의사 자녀들이 우리가 저분들을 위해서 샌드위치를 만들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아침에 300개의 샌드위치를 밥 먹자마자 병원 가서 싹 싸갖고 환자 진료가 끝나면은 그 자녀하고 환자들 손에 쥐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저 아이들이 저렇게 변하는 게 환경 때문에 그래요. 아마 올해는 더 많은 준비를 해갖고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매년 음악회를 해서 잠비아 돕기 성금을 갖고 오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200만 원, 둘째는 1,600만 원, 셋째는 1,000만 원을 갖고 왔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그때는 이제 중고등학생이 됐는데 이 대학생이 됐죠. 7월 19일 금요일 저녁 7시 반 분당 요한성당 대성당에서 잠비아 돕기 자선 음악회가 있습니다. 원래는 처음에는 200명, 다음에는 300명, 올해는 이제 요한성당 소성당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그 본당 신부님하고 또 우리 유경선 첼레스티노 신부님이 여기 부관장으로 있었는데 분당 요한성당 제1보좌 신부로 가셔서 그런지 나는 소성당이면 충분할 것 같다 그러는데 3,000명 들어가는 대성당을 빌려주겠다고 그래서 분당 쪽에 사시는 분들 또 수원 또 서울에서 사시는 분들 이날 음악회 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악회 티켓은 당일 판매합니다. 저도 아마 한 곡을 불러 함께 할 것입니다. 티켓 값은 10,000원입니다. 자그마한 고등학생 자매 둘이 시작한 일인데 어느새 그 여학생들은 자라서 3년 연속 미국 최고의 음대로 선정된 뉴욕에 있는 이스트만 음대 4년 연속 장학생으로 합격해서 1학년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잠비아를 돕기 위해 모인 소박한 사람들이 만드는 음악회입니다. 성당은 크지만은 굉장히 즐겁고 행복한 음악회가 될 것입니다. 이 계명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 생활 환경을 어느 곳에 정하느냐에 따라 죄를 짓고 살기도 하고 덕과 공로를 쌓을 수도 있습니다. 경쟁과 공부를 포기하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즐거운 날들을 보내어 행복하게 자라는 자녀들 이야기를 평창 저에게 편지로 보내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모가 대학을 포기하고 성적을 포기하니까 자녀와 싸울 일이 없어졌다는 고백을 많이 듣습니다. 자녀가 대학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누가 포기해야 되냐면 부모가 포기를 해야 돼요. 부모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가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가 아주 밝게 자란 자녀, 대학을 포기하고 밝게 자란 자녀가 커서 자기 하고 싶은 일을 찾아 행복하게 산다는 편지를 받을 때마다 제 확신은 점점 커집니다. 명문대학 들어간다고 행복한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자라는 환경이 막 스트레스 속에서 뭐 반에서 1등 안 하지만 막 담배 피고 친구들끼리 술을 마시고 스트레스를 그렇게 푼다면은 그 자녀가 어떻게 건강하게
잘하겠습니까? 스스로 하늘나라의 계명을 지키고 자녀들에게 하늘나라의 계명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부모는 복된 부모가 될 것입니다. 내년에는 잠비아 봉사자들을 위한 숙소가 더 많이 마련될 것입니다. 자녀들과 한 달 정도 봉사 활동을 떠나보낸 계획도 한번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정확한 정보는 유튜브와 되살림 회지를 통해 내년 잠비아 봉사활동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태맘 청국장. 국산 콩은 한 가마에 요즘 45만 원 정도 합니다. 수입 콩은 국산 콩이 6분의 1 정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희들은 단 한 번도 수입 콩을 쓴 적이 없습니다. 성필리포 생태 마을에서는 콩값이 뛰어도 내려도 가물어도 풍년이 들어도 흉년이 들어도 청국장 가루는 지난 10년 동안 1kg에 3만 원 판매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생태맘, 우리 청국장 가루 이름이 생태맘입니다. 생태마음, 엄마의 마음, 이런 것을 합쳐서 생태맘 청국장 가루입니다. 미국 FDA 식품의약청 심사도 통과해서 1년에 50만 달러어치를 벌써 3년째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청국장 가루 많이 구매하셔서 맛있게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 밥숟갈로 2숟갈 물에 타서 마십니다.